한국우수 전래동화 67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전래 명단편 모음 요술항아리 외 요술항아리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아주 부지런해서 곧 자기 땅을 살 수 있었어요. 부자 영감이 판 그 땅은 돌멩이가 엄청 많았어요. 영차, 영차. 아무리 주워 날라도 계속 돌멩이가 나오네. 농부는 새벽부터 열심히 돌멩이를 골라냈어요. 이게 뭐지? 땅속에 커다란 항아리가 묻혀 있는 게 보였어요. 말짱한 항아리인데 집에 가져가야지. 농부는 항아리 안에 괭이를 넣고 끙끙거리며 집으로 왔어요. 괭이,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의 한 가지. 다음 날 아침, 농부가 일을 나가려고 항아리에 넣어둔 괭이를 꺼낼 때였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항아리 안에 괭이 하나가 또 들어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괭이를 꺼내자 하나가 다시 생긴 것이었어요. 이거 혹시 요술 항아리 아닐까? 농부가 이번엔 엽전을 하나 넣었어요. 엽전, 노쇠로 만든 옛날 돈, 둥글고 납작하며 가운데에 네모진 구멍이 있음. 그런데 꺼내고 또 꺼내도 엽전은 계속 나왔어요. 농부는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소문이 퍼지자 농부에게 땅을 판 부자 영감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말하게, 그 요술 항아리 어디서 났지? 영감님에게 산 땅에서 파냈습니다. 농부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에헴, 그런데 말이야, 난 그 땅만 팔았지 항아리는 안 팔았거든. 그러니까 당장 내 항아리를 내놓게. 안 됩니다. 이건 제 땅에서 나온 제 항아리입니다. 농부와 부자 영감은 항아리를 놓고 싸움을 했어요.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원님에게 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원님도 그 항아리를 탐냈어요.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면 어떡하나. 판가름이 날 때까지 이 항아리는 관가에서 보관하겠네. 원님은 슬그머니 하인에게 눈짓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중에 결정이 나면 보세. 두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르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조금 뒤 하인은 항아리를 원님 집으로 옮겼어요. 원님은 요술 항아리를 만지고 또 만졌어요. 이게 웬 복인가? 우선 뭘 넣으면 좋을까? 원님이 잠깐 대청마루에 요술 항아리를 놓고 나갔을 때였어요. 원님의 아버지가 들어와 요술 항아리를 보게 되었어요. 무슨 항아리지? 원님의 아버지는 항아리를 보며 만져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다가 항아리 안이 궁금해서 들여다보았어요. 아이쿠, 그만 너무 깊이 머리를 넣은 원님의 아버지는 그만 항아리 안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나 좀 꺼내다오. 원님의 아버지는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냅다, 몹시 빨리, 몹시 세차게. 놀란 원님이 허둥지둥 항아리 앞으로 달려왔어요. 아니, 아버지. 원님은 낑낑거리며 아버지를 끌어냈어요. 뭐하냐? 어서 꺼내라니까. 그런데 항아리 안에 원님의 아버지가 또 있지 뭐예요. 세상에 이런. 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얘야, 뭐하니? 빨리 안 꺼내주고. 항아리 속의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어요. 하지만 꺼내도 항아리 안에는 아버지가 또 있었어요. 어느새 원님의 아버지는 15명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항아리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이고, 도대체 누가 정말 우리 아버지세요? 나라니까! 10명이 넘는 원님의 아버지들은 서로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며 집안이 떠들썩하게 싸웠어요. 그제야 원님은 항아리 가져온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지요. 개와 돼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길렀어요. 멍멍멍멍! 개는 할머니를 보며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꿀꿀꿀꿀! 돼지도 맛있는 음식을 주는 할머니를 좋아했지요. 아유, 착하고 예쁜 것들, 무럭무럭 자라거라.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자식처럼 예뻐했답니다. 그래서 정성껏 개와 돼지를 돌보았어요. 넌 집도 잘 지키고 재롱도 잘 부리니 정말 기특하구나. 할머니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렴. 할머니는 돼지에게도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쿨쿨 낮잠을 자느라 돼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마침 할머니가 쫄랑쫄랑 뒤를 따라다니는 개를 따뜻하게 다독거렸어요. 그때야 눈을 뜬 돼지는 심통이 났어요. 치, 할머니는 개만 예뻐하고. 예, 할머니는 왜 너만 예뻐하시니? 어느 날 돼지가 개에게 물었어요. 개가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그것도 모르니? 난 밤에도 집을 지키는데 넌 만날 밥만 먹고 잠만 자잖아. 돼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할머니가 날 좋아하게 해야지. 돼지는 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기뻐하시겠지? 꿀꿀꿀, 꿀꿀, 꿀꿀꿀꿀. 돼지는 밤새 목이 쉬도록 울어댔어요. 갑자기 돼지가 왜 저럴까? 걱정이 된 할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날이 밝자 할머니는 얼른 마당으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돼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돼지가 자랑스럽게 꿀꿀거렸어요. 보기엔 괜찮은데 아무튼 우리 돼지가 아프긴 아픈가 봐. 할머니는 의사를 불러왔어요. 의사는 돼지 엉덩이에 주사를 놓았지요. 돼지는 몹시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할머니가 집을 더 잘 지키라고 그러나 보다. 돼지는 밤마다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꿀꿀, 꿀꿀꿀, 꿀꿀꿀꿀, 꿀꿀.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달래도 보고 을러도 봤지요. 으르다,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주다. 돼지는 꿀꿀거리느라고 할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는 무척 화가 났어요. 너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으니 아무래도 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할머니는 돼지와 정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돼지는 그제야 깜짝 놀랐어요. 꿀꿀꿀.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돼지가 계속 꿀꿀거렸어요. 전 할머니가 좋아요. 걔보다 더 사랑받고 싶었다고요. 돼지가 목청껏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집에 가거든 밤낮 없이 꿀꿀거리지 말고 잘 지내거라. 할머니가 새 주인에게 돼지를 넘겼어요. 돼지는 그런 게 아니라며 자꾸 울었어요.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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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꿀꿀 소리에 너무 지쳐버렸거든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돼지는 뒤늦게야 잘못을 깨달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요술항아리, 개와 돼지. 옛날 옛적 요술항아리 이야기와 어리석은 돼지 이야기. 요술항아리와 개와 돼지는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우리 속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땅을 일구던 농부는 요술항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농부에게 땅을 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요술항아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 원님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원님은 요술항아리를 집에 옮겨 놓았지만 원님의 아버지가 요술항아리에 빠져 10명이 넘게 아버지가 더 생겼습니다. 원님은 할 수 없이 10명이 넘는 아버지를 모시며 힘들게 살게 되었답니다. 개와 돼지에서는 개에 대한 질투심으로 할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느낀 돼지가 할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밤마다 듣기 싫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잠을 못 자겠다며 돼지를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훨씬 아름답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키우면 내 마음도 불편해지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노력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지요. 개와 돼지의 민속적 의미. 개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곁에서 줄곧 사람과 함께 살아온 동물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잘 따르는 개의 순응성과 말귀를 잘 알아듣는 영리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에서 사람에게 충성과 의리를 갖춘 희생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로 그려집니다. 또 집 지키기, 사냥, 맹인 안내, 수호신 등의 역할뿐 아니라 도깨비나 귀신 등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개는 서당개, 미운개, 똥개 등 비천함의 상징으로 우리 속담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돼지는 무엇이든지 잘 먹는 잡식동물이어서 욕심꾸러기의 대명사이지만 순진하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한 신성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신통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에서는 돼지는 재산이나 복의 근원, 집안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옛 이야기나 속담에서는 탐욕스럽고 우둔하고 게으른 성격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괭이. 괭이는 가장 오래된 농기구의 하나입니다. 끝이 넓적한 날로 되어 있으며 기역자로 구부러진 끝에 긴 자루가 달려 있습니다. 자루는 단단한 참나무나 느티나무로 만들어요. 날의 생김새에 따라 가진잎 괭이, 삽괭이, 토란잎 괭이, 수순잎 괭이 등이 있습니다. 괭이는 밭갈기, 골타기, 김매기 등에 사용되고 땅을 팔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요술항아리. 옛날 한 농부가 부자에게서 산 땅을 파다가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괭이를 넣어두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항아리 안에서 괭이 2개가 나오지 뭐예요. 이번에는 엽전을 넣자 엽전이 2개가 나왔어요. 농부는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땅의 옛 주인이 와서 농부의 항아리를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원님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지만 원님이 항아리를 빼앗았지요.
그런데 그만 항아리 속에 원님의 아버지가 빠지고 말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와 돼지. 한 할머니가 개와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돼지는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개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돼지는 개에게 할머니가 예뻐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개는 밤에 집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지요. 그날부터 돼지는 밤이 되면 꿀꿀꿀꿀 하고 날마다 울어댔지요. 돼지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할머니는 돼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퀴즈. 요술항아리 1. 요술항아리는 어떤 요술을 부리는 항아리였나요? 2. 원님의 아버지가 항아리에 빠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개와 돼지 1. 돼지는 왜 밤마다 울어댔을까요? 2. 할머니는 마침내 돼지를 어떻게 하였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68.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전래 명단편 모음. 심술궂은 사또와 산딸기 외. 심술궂은 사또와 산딸기.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심술궂은 사또가 있었어요. 사또는 어찌나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지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어요. 여봐라 이방, 올해는 세금을 더 걷도록 하여라. 이방, 지방 관아에서 고을에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지난 여름 가뭄으로 굶어 죽은 백성들이 많은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가뭄,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보다 못한 이방이 조심조심 말을 꺼냈어요. 사또, 오히려 세금을 내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또는 버럭 화를 냈어요. 시끄럽다!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마음씨 착한 이방은 늘 백성들을 걱정하였어요. 양식이 없어 굶는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먹을 쌀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니 사또가 이방을 곱게 볼 리가 없었어요. 사또는 이방이 눈엣가시 같았어요. 눈엣가시, 몹시 미워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 저 이방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쫓아야겠어. 옳지. 좋은 수가 생각났다. 사또는 이방을 불렀어요.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이방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금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었거든요. 사또, 조금만 참으시옵소서. 내년 여름이 되면 제가 듬뿍 따다 드리겠사옵니다. 지금 당장 따오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릴 테니 그리 알아라. 사또는 호령을 하였어요. 호령. 지배자 등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명령함 또는 그 명령.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를 어디서 구하지? 걱정을 하던 이방은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어요. 아버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이방의 아들이 꼬치꼬치 물었어요. 꼬치꼬치 자꾸 파고들며 묻는 모양. 이방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자초지종, 일어난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산딸기를 따오지 않으면 사또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방은 사또가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몰라 속이 바작바작 탔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님, 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방의 아들은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방이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는구나. 그래, 산딸기를 가져왔느냐? 사또가 심술궂은 얼굴로 물었어요. 산딸기는 못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네 아비에게 아주 커다란 벌을 내릴 것이다. 사또는 뒤룩뒤룩 눈알을 굴리며 이방의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아버지는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리셨습니다. 허허, 이 녀석 봐라. 한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가 어이없다는 듯 꾸짖었어요. 이방의 아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말했어요. 공손,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 예, 그렇습니다. 사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독사가 없지요. 사또가 거들먹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산딸기도 없습니다. 이방의 아들이 사또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어요. 사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다. 사또는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 더듬거렸어요. 그 뒤로 사또는 다시는 심술을 부리지 않았답니다. 소년과 어머니. 아주 먼 옛날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년이 있었어요. 홀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혼자 있는 어머니. 그런데 그 나라에는 부모가 늙으면 산에 버려야 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풍습, 전해 내려오는 습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소녀는 이궁리 저궁리를 하였어요. 궁리,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어느 날 소녀는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불편하셔도 참고 이곳에 숨어 계세요. 그 뒤 날마다 소녀는 어머니가 계신 동굴로 음식을 날랐어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쪼그리고 앉아 계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소년의 마음은 큰 슬픔으로 차올랐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조기를 사다 드리자. 소녀는 나무를 판 돈을 쥐고 장으로 성큼성큼 뛰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러게 말이야. 구멍이 구불구불 뚫린 구슬을 가느다란 실로 꿰을 수 있을까? 둘째 문제는 더 어려워. 굵기가 똑같은 나무에 위와 아래를 어떻게 구별하지? 마지막 문제도 만만치 않아. 크기가 똑같은 암소 두 마리 중에서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려는 건데 누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어?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어요. 수심,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 무슨 일인데요? 소년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글쎄, 중국 사신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가져왔단다. 만약 못 풀면 귀한 물건들을 중국으로 잔뜩 보내야 한다는구나. 사신, 나라의 명을 받아 외국에 파견되던 신하. 소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조기를 구워 남의 눈에 띌새라 살금살금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늙은 어머니는 소년을 반겨 맞았어요. 얼굴 색이 안 좋은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구나. 아, 아니에요. 소년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내 눈은 못 속인다. 어서 말해보렴. 할 수 없이 소년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어요. 장터, 장이 서는 곳, 장마당.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어머니는 소년의 귓속에 소곤소곤 무언가를 열심히 말해주었어요. 소년은 그 길로 헐레벌떡 대궐로 달려가서 임금님에게 아뢰었어요. 아뢰다. 윗사람에게 말씀드려 알리다. 제가 중국 사신이 낸 문제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어요. 네가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그때 중국 사신이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어요. 흥, 어린 꼬마 주제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단 말이냐?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고 보시지요. 그러자 중국 사신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년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꼬마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아라. 먼저 소년은 개미 한 마리를 잡아 개미 허리에 실의 한 끝을 메었어요. 그러고는 구슬의 반대쪽 구멍에 꿀을 발랐어요. 개미는 실을 맨 채 꿀 냄새를 따라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반대쪽 구멍으로 기어 나왔어요. 하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임금님과 신하들이 손뼉을 쳤어요. 중국 사신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콧방귀, 코로 흥 하고 불어대는 소리.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좀 어려울걸? 소년은 빙긋 웃더니 나무를 물에 띄웠어요. 그러자 한쪽이 물에 잠겼어요. 자, 보십시오. 물에 잠기는 쪽이 밑동이랍니다. 밑동, 줄기에서 뿌리에 가까운 부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손쉽게 풀었어요.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 소년은 가지고 간 싱싱한 풀을 두 암소 앞에 놓았어요. 한 암소가 먼저 풀을 우적우적 씹어먹는 동안 다른 암소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자, 보십시오. 나중에 먹는 이 암소가 바로 어미입니다. 짐승도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사람과 똑같으니까요. 임금님은 중국 사신을 향해 크게 외쳤어요. 보셨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총명한 소년이 많다오. 자, 그러니 어서 물러가시오. 네 덕분에 나라의 걱정거리를 말끔히 해결했구나. 그 상으로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거라. 그러자 소년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제가 아니라 늙으신 어머니입니다. 차마 버릴 수 없어서 산속에 모셔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지혜로운 어머니의 효성스런 자식이라. 그래, 앞으로 이 나라에 부모를 버리는 나쁜 풍습을 당장 없애도록 하겠다. 그 뒤로 백성들은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심술궂은 사또와 산딸기, 소년과 어머니, 옛날 옛적 효성스런 아들의 이야기. 심술궂은 사또와 산딸기는 효성이 지극한 한 소년이
지혜로서 고을에 심술 궂고 어리석은 사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사또는 이방에게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말이지요. 그러자 이방의 아들이 사또를 대신 찾아가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사또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권위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과 어머니에서는 나라의 제도 때문에 버려진 어머니의 지혜를 빌어 아들이 중국 사신을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미소와 새끼소를 구분하는 장면에서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훈훈한 감동을 주지요. 지혜로운 어머니와 효성스런 아들이 나라를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 나라의 나쁜 제도를 없앱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빠르고 어지럽게 변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잃지 않는다면 언제나 밝고 따뜻한 가정을, 더 나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뱀의 민속적 의미. 뱀은 교활함과 동시에 신중함의 상징이며 성격이 평화스럽고 우아함을 뜻합니다. 옛사람들은 뱀이 겨울잠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고 재생과 불사, 죽지 않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새끼를 많이 낳아 재물, 풍요, 다산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뱀은 업, 지킴이, 집 구렁이라고 하여 집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면서 집을 지키는 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업은 집안 살림이 그 덕이나 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믿고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옛 이야기에서 뱀은 주로 인간을 해치는 간사하고 악한 존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습이 징그러운 데다가 독을 품은 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고려장.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리는 것을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흔히 고려시대에 있었던 풍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려시대까지 병든 사람을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노인을 버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옛 중국의 위지에는 부여, 고구려의 순장 풍습이 전해오는데 임금이나 귀족의 장례를 지낼 때 금은 보화와 함께 많은 노비와 짐승을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우리가 가까운 퉁구스족, 몽골족, 시베리아 여러 종족에 있었던 듯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이전 시대에 있었을지 모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심술궂은 사또와 산딸기. 어느 마을에 심술궂은 사또가 있었어요. 사또는 어느 겨울날 착한 이방을 불러 산딸기를 따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추운 겨울에 산딸기를 구할 수 있을 리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이방은 걱정이 된 나머지 병이 들고 말았지요. 사또의 심술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방의 아들은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이방의 아들은 사또에게 찾아가 아버지가 그만 독사에게 물렸다고 말했어요. 이방의 아들은 왜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소년과 어머니. 옛날에 부모가 늙으면 산에 버려야 하는 풍습이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효성스러운 소년은 홀어머니를 산에 버려두고 크게 슬퍼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 사신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풀지 못하면 귀한 물건을 잔뜩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아무도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 소년은 어머니의 지혜를 빌려 문제를 현명하게 풀었어요. 문제를 다 풀고 난 소년은 임금님에게 소원으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퀴즈. 심술궂은 사또와 산딸기. 1. 사또는 왜 이방에게 한겨울에 산딸기를 따오라고 말했나요?
2. 소년이 아버지가 독사에게 물렸다고 말하자 사또는 뭐라고 말했나요? 소년과 어머니. 1. 소년은 구멍이 구불구불 난 구슬을 가느다란 실로 어떻게 꿰었나요? 2. 소년은 암소 2마리 중에서 어미와 새끼를 어떻게 가려냈나요?